Forever Sex Brai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삶의 목적이 우리 뇌를 지켜주는 뭐랄까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 깊은 곳, 세포랑 유전자 레벨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아주 흥미로운 거의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학자들이 돌아가신 노인분들의 뇌를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뇌 속이 알츠하이머병의 증거인 그 끈적한 플라크랑 엉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이분들 살아계실 때 기록을 보니까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인지 기능도 아주 쌩쌩하셨고요. 아니, 뇌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증상은 없을 수가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뇌의 미스터리입니다. 뇌는 분명히 손상됐는데 기능은 멀쩡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의 뇌를 그 무서운 증상들로부터 지켜준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가 손상을 입어도 버틸 수 있게 미리 쌓아둔 정신력 비축분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어막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이 엄청난 방어막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들이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뚜렷한 느낌. 그게 바로 뇌의 방패를 만드는 핵심 열쇠였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건 아주 유명한 러시 기억 및 노화 프로젝트라는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삶의 목적 점수가 제일 낮은 하위 10% 그룹이랑 제일 높은 상위 10% 그룹, 이 두 그룹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비교한 거예요. 딱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삶의 목적이 뚜렷했던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50% 이상 낮았습니다. 50%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뭐 다른 건강 상태나 교육 수준 이런 거 다 고려해도 이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게 이 연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한 엄청 큰 연구, 바이오뱅크 연구를 보니까 삶의 의미 점수가 딱 1점만 올라도 모든 종류의 치매 위험이 무려 35%나 줄어들더래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한두 군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삶의 목적이 뇌 건강을 지켜준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증거가 쌓인 셈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삶의 목적이 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 뇌를 보호한다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썼는데 바로 뇌의 방칸조끼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요. 삶의 목적이라는 방탄조끼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오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총알이 뇌에 박히더라도 치매라는 치명상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게 돕는 거죠. 손상된 길이 있으면 그 옆으로 우회도로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뇌 기능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MRI로 삶의 목적이 높은 분들의 뇌를 찍어보면요. 정말로 뇌의 특정 부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나를 인식하는 인슐라, 기억 공장인 해마, 요시 해보자, 동기를 불어넣는 복측 선족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까지 정말 뇌의 핵심 컨트롤 타워들이 노화의 공격을 훨씬 잘 막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마음가짐 하나가 이렇게 뇌의 실제 구조, 심지어 세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사회 유전체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최신 과학 분야에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복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볼 때 느끼는 그런 순간적인 쾌락, 헤도니아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좀 다른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리는 행복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깊은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우리 몸속 유전자들이 이 두 가지 행복을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 헤도니아만 쫓을 때는요,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인 TCTR 유전자가 ON 하고 켜져요. 그래서 만성 염증 수치가 올라가죠. 이걸 연구자들은 영양가 없는 빈 칼로리 행복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삶의 목적에서 오는 깊은 행복, 유다이모니아를 느낄 때는 이 염증 스위치가 off 하고 꺼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둘째, 내 몸속의 염증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 셋째, 그래서 몸 전체의 만성염증이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분에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세포를 바꾸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 끝에 보면 텔로미어라고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노화의 시계라고 불리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세포 레벨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딱히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삶의 목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 만들고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익스피리언스 코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동네 초등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게 한 건데요. 와, 결과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기억력, 판단력 같은 뇌 기능이 좋아진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나이 들면 쪼그라들기 마련인 뇌의 전두엽 부피가 오히려 다시 늘어났습니다. 뇌가 말 그대로 젊어진 거예요.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몸 움직임까지 좋아졌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그 명확한 역할 하나가 뇌를 되살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목적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연구들이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줍니다. 첫째, 은퇴를 그냥 이제 쉰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미션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둘째, 봉사활동이든 멘토링이든 가족을 돌보는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나만의 역할을 찾아보는 거죠. 셋째,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이거 해야지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악기든 언어든 평생 학습은 뇌를 계속 자극하면서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의미를 먹고 산다는 것. 삶의 목적이라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때 우리 몸속 세포들은 염증 스위치를 끄고 유전자를 보호하고 뇌의 연결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더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의 뇌는 오늘 어떤 의미를 먹고 자라고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